지역행정사 TV 오늘 색다른 분, 이게 기존 계속 모셔왔던 분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의상이 아주 예사롭지 않은 네. 책 만드는 여자 책녀 유 편집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또 그동안 근황 네. 한번 얘기할까요? 어떻게 아니, 잘 지내셨나요? 오늘 나름 옷에 신경 쓴다고 입고 왔는데 오늘 완전 다 실패인 것 같아요. 아니요, 이게 시원하게 좋습니다. 아니 이게 딱 그 촬영 화면에 비치니까 네. 뭐 옷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네. 이게 그래도 프랑스에서 온 옷이거든요. 오, 요새 좀 프랑스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는데. 네, 프랑스에서 네. 제가 아는 그 패션 디자이너가 한국에 올 때 가지고 와서 이제 저한테 돈 주고 판 거예요. 준 건 아니고. 알겠습니다. 했는데 오늘 완전 이게 딱 그 라인이 네. 사람이 좀 뚱뚱하게 보이는 것 같아. 아니, 지금 올림픽 네. 한참 하고 있는데, 프랑스 올림픽을 보면서 조금 가봤던 곳이거나, 낯익은 장소가 좀 있나요? 저는 제가 네. 요번 올해 2월 달에, 네. 2월 달에 프랑스에 좀 네, 있다 다녀오셨잖아요. 왔잖아요. 맞아요. 왔다 왔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파리에 어땠냐면, 에펠탑 있는 그 사이에 그 공원 있잖아요. 네. 예. 거기가 그냥 올림픽 준비한다고 막 천막 쳐 있고 막 그랬었어요. 사진 찍기는 별로 안 좋았겠는데요? 완전 저 막 천막 쳐 있고 막 공사 중이었어요. 네. 거기가. 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네. 아니 그 올림픽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때 개막식 때는 어떤 큰 공간에서 다 같이 모여 있고 막 그래야 될 텐데 이 공원에서 네. 야외에서 이거를 어떻게 방송이 될까? 음. 사람들은 어떻게 입장료를 낼까? 네, 네. 그리고 거기는 딱 그냥 사람들이 공원에 입장에 그냥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신기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보면서 네. 거기서 여기 그 야외 그 공원에 네. 공원이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감회가 새롭더라고. 거기 내가 한번 보고 왔다고. 아니, 사실 이제 보았던 곳을 물어봤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확실히 직업병이라서 그런지 관리자 입장에서 바라보시네요. 그러나요? 관리를 네. 어떻게 해야 되나? 올림픽이 제대로 운영될까? 이런 입장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니 그래가지고 그럼 입장료는 어떻게 받지? 그러면 공원에서 바리게이트를 치고 네. 그리고 공원에 들어온 사람 입장료를 받는 건가? 네. 그리고 샌드강 중심으로 막 행사했잖아요. 그러게요, 맞아요. 네. 그럼 샌드강은 입장료 어떻게 받아? 샌드강 주인이 누구라고? 자세한 거는 이제 그렇죠? 그 올림픽 네. 위원회, 조직위원회 제가 다시 문의하겠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누구신지 전화 꼭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니 이제 지금 방송을 하는 지금 과정이 파리올림픽이 한창 진행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좀 오늘까지 금메달 11개로 알고 있는데 네. 우리 네. 5위, 6위? 6위 정도로 6위? 보이는 것 같아요. 네네. 네, 금메달 숫자를 우리는 금 순서대로 그쵸. 하고 있다 보니까 네네. 일단 6위 정도였던 네. 것 같고 일단 파리 좀 잠깐 얘기하시고 그다음 옷도 얘기를 하시는데 네. 오늘은 사실 파리 얘기가 아니고 네. 파리 얘기 아니죠? 좀 이제 네네.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은 계속 이제 비영리 얘기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조직위원회 이것도 네네. 비영리 조직이거든요. 그래요? 네, 조직위원회가? 네, 비영리 조직위원회고요. 국가에서 이렇게 만든 그런 조직 아니에요? 근데 이제 국제기구인 네. 거죠. 네. 그랬을 때 비영리의 관점이 네. 보통 보면 이제 이 영리, 그러니까 배당 안 한다라고 네네. 하면 다 비영리예요. 사실은 배당 안 하면? 네, 영리를 안 한다라는 게 아니라 영리 사업도 해도 돼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조직위원회로도 수익 사업 하는 게 뭐냐면 제일 많이 하는 게 광고 수익이거든요. 무언가 광고 나오면 그 광고에 대한 부분, 심지어 또 로고도 사용 못하게 하거나.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저작권도 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리 사업은 하지만 다만 수익금이 들어왔을 때 또 다른 사업을 위한 사업비로 집행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거죠. 네. 그렇구나. 네. 그러면 어쨌든 비영리 단체라는 거는 뭐 국가에서 만들든 뭐 사조직에서 만들든 일단은 배당만 안 하면. 배당만 안 하면 그냥 무조건 비영리잖아요. 그렇죠. 그게 원칙적으로 그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배당이라는 말이 뭐냐면 그냥 이 멤버 회원들에게 다시 나눠주는 형태가 아니기만 하면 돼요. 그쵸. 그리고 다시 사업비로 이제 그냥 계속 집행을 하면 되는 거죠. 뭐 약간 다른 관점이긴 하지만 우리가 뭐 지금 지역에 뭐 지금 살고 있는 구청에 만약에 내가 세금을 냈다라고 해서 세금을 다시 뭐 돈이 남았네 그 해에 남았다 해서 그 해당하는 주민들에게 나눠주고 그런 관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랑 똑같이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뭐 보통 이제 비영리 단체, 비영리 협회 이런 것들은 내가 돈을 내면
말 그대로 그 해당하는 회원들이 공공의 목적으로 돈을 음. 집행하는 방식으로 네네.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저희 행정사무실에 문의 온 거에 지역에서 하는 무슨 땡땡땡 네. 농구협회도 문의가 왔어요. 네네. 그것도 비영리 네. 단체인 거고. 근데 수익사업 한대요? 이제 수익사업을 하시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고유번호증을 네. 이제 기존의 비영리 단체들은 네네. 고유번호증이라고 가지고 네네.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음. 이걸로는 계산서 발행이 안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따로 하나 사업자 등록증을 새로 네. 만들어서 네네. 이제 수익사업을 이제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니, 저희도 네. 저희 문화활동 하잖아요. 네네. 문화활동 하는데 네. 이참에 이제 그 저희가 문학회도 네, 땡땡 문학회거든요. 네. 네네. 뭐 치읓, 네. 네네. 이응 문학회인데, 네, 치읓 이응 문학회입니다. 네네. 근데 저희가 고유번호증으로 예, 등록이 돼 있어요. 네, 고유번호증. 고유번호증. 네. 그걸로 등록을 해서 일단은 수익사업은 못 하고 개나선을 못 끊으니까. 맞아요. 네. 예, 그럼 못 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이런 거는 되더라고. 전에 네. 책을 만들면 그 바코드를 달 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예, 네. 중앙도서는 바코드로 나와요. 이게 비용 여기 고유 번호증만 가지고. 맞아요. 근데 수익 사업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때 이제 그 치읓 이응 문학회에서 네. 책을 만들어야 돼. 그냥 이름 얘기해도 되지 않아요? 안 돼? 그래요? 초문학회. 네. 네네. 홍보도 되고. 네, 초문학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세요, 거기서? 저는 이제 사무국장으로 역할하죠. 그러시니까. 네. 많이 홍보해줘야겠네. 그래서- 왜 초? 근데 저희가 초문학회인데 네, 요즘에 네. 좀 초문학회 코로나 이후로 네. 활동을 많이 못해요. 음. 사실은 이제 초우가 네. 저희 초우? 초우 초우. 문학회가 가천대학교의 네, 지금 국문과 교수님, 네. 문복희 교수님 호예요. 아, 네. 네, 아호예요. 이게 초우. 그 최근에 문학 취집 네네. 만드신 분이구나. 네네. 네네네. 그분이 아호인데 네. 그 아호를 따서 문학회 이름을 만들었는데 저희가 이제 책을 좀 발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 수익사업을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잖아요. 네네. 네, 그래도 뭐 일단은 뭐 세금 내고 정당당당하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업자 등록을 냈죠. 네. 네. 그리고 또 만약에 책을 만드신다라고 하면 그 협회 이름으로도 네네. 출판사 신고할 수 있거든요. 네네네. 네, 그렇게 해서 책을 냈을 때 네. 맨 하단에 지금 네. 이제 원래 지금 도서출판 네네. 등 지금 이제 편집장이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처럼 협회 이름으로도 네네. 맨 하단에 네네. 그 그렇죠. 지금 저 초문학회 네. 이름으로도 발간도 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네. 그렇게 하다가 네. 서점에 내보내려고 보니까 네. 서점에서는 가격표가 안 붙으면 안 받아주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그 고유번호증으로 출판 사라고 바코드까지는 가능한데, 바코드까지 가능하구나. 네, 바코드까지는 가능한데 밖으로 나갔을 때 값이 없으면 네. 서점에서 받아주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사업자 등록을 냈어요. 네, 그냥 그게 아니면 안 내도 되는데. 네네네네. 네. 그러면 제가 뭐 하나 가르쳐 드리는 그런 건가요? 뭐 그렇죠. 네, 이게 이제 왜냐하면 각각 업종별로 네. 진행되는 구체적인 네네. 과정들은 그쵸. 업에서 대부분이 알고 네,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지금 이제 비영리 단체에서 만약에 책을 낸다라고 네. 한다라고 하면 네. 말 그대로 기존의 비영리 단체들은 고유번호증을 그쵸. 가지고 있거나 맞아요. 심지어 고유번호증이 없는 곳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이 그냥 모임은 하시는데 네. 정식으로 이름을 뭐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네네. 뭔가 증이 아예 네. 없는 곳도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때 세무서에 관할 세무서에 네네. 신청을 하셔가지고 이제 거기에 증을 받으면 되는데 그렇죠. 그게 고유번호증인 거고 여기는 고유번호증까지는 가지고 계시는 거죠. 네. 그래서 고유번호증이 3자리, 네. 2자리, 네. 5자리 이렇게 네. 되어 있죠. 사업자 등록증 번호랑 거의 비슷해요. 네. 차이는 맞아요. 가운데 2자리가 숫자가 달라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걸로 비영리인지 네네. 영리인지를 알거든요. 그래서 비영리는 그러니까 3자리, 2자리, 5자리라고 했을 때 그 가운데 2자리가 80 아니면 82로 돼 있어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어쨌든 제가 이제 그 문학회가 있잖아요. 네. 문학회를 좀 발전시키고 싶은데 일단은 지금은 그러니까 비영리 단체예요. 네. 비영리 단체가 아니지. 그러니까 고유 번호증을 갖고 있는 그냥 모임이죠. 그냥 일종의. 네, 그렇죠? 네, 네, 모임인데 이거를 약간 좀 구체화시켜서 그냥 협회로 만들고 싶거든요. 네. 네.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걸 성장으로 봤을 때 어떤 프로세스를 가져가는 게 좋아요? 가장 이제 첫 번째로는 운영을 해볼 때 이제 비영리 단체는 집행 기구 그래서 집행을 하는 사람들의 그 역할이 잘 운영하냐라는 게 첫 번째가 먼저 그걸 봐야 돼요. 그래서 비영리 단체들도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는데
사람의 단체처럼 네네. 뭔가 이제 회원들이 많이 있고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보통 집행기구 해가지고 이사회를 별도로 두거든요. 아, 네네. 그러면서 이사회는 집행하는 역할인 거고 보통 총회라는 네. 관점은 네. 회원들 많으면 많을수록 회원들이 많으면 그 단체도 더 힘이 있잖아요. 그런데 네. 그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다 받을 수는 없으니까 네네, 그 중에 그렇죠. 대표자 역할 네. 아니면 뭐 마당발 역할을 네. 하는 사람이 네. 이사직을 보통 한다라는 아,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보통 이사 숫자가 음. 뭐 많게는 정말 뭐 2, 30명까지도 있지만 너무 많으면 아니 그러면 이게 좀 매번 그러면 집행 역할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집행하는 사람들은 보통 10명 내외 정도로 하고 있고 회원들은 많으면 네. 많을수록 좋죠. 근데 이제 네. 보통 잘 되는 이제 협회일수록 보통 이제 100명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회원들은 100명 네. 그리고 집행하는 사람은 이사회 아니면 다양한 이름도 있어요. 네네. 뭐 예를 들어 운영위원회 그쵸. 이런 것들도 있고 왜냐면 단체마다 다 다르잖아요. 음. 제가 어떤 이제 종교 단체도 네네. 했더니 종교 단체는 당의원이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약간 당회. 당회, 예, 당회. 예, 당회. 아, 제가 교회 다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낯선 표현이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경력 한 네. 40년? 네. 네, 그런 죄송합니다. 것처럼 네. 각각의 단체마다 용어가 다르지만 맞아요. 기능이 있다라는 그렇죠. 거죠. 네, 어떤 네. 기능이. 그러면 그 네, 기능이 무엇냐의 네, 차이가 네.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아까 이제 운동단체 있잖아요. 거기는 네. 또 뭐 조직위원회 뭐 이런 것도 만들 수 있겠죠. 맞아. 왜냐면 모든 회원들이 다 조직위에 다 들어오긴 그렇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일반 회원들은 그냥 회원의 자격인 거고 다만 네. 어떠한 역할, 큰 뭔가 네, 행사를 네. 한다라고 하면 별도로 만들어도 되고 네, 아니면 네. 집행기구를 해도 되는 네, 거죠. 네. 그런 걸 이제 투 트랙으로 나눠지면 이건 사단법인, 그러니까 사단법인으로 넘어가시면 되고 네, 네.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소수의 인원으로 이제 우리끼리 그냥 뭐 돈이 좀 재력이 있는 사람들끼리 아니면 한 사람에 의해서 해도 돼요. 네네. 돈이 주로 모이고 그냥 인원은 적지만 네. 5명이지만 그 중에 돈이 많이 모일 수 있게 네네. 뭐 이렇게 아니면 한 사람이 계속 출연한다라고 하면 이건 재단법인으로 넘어가는 게 제일 좋죠. 그래서 네. 보통은 재단법인은 네. 한 번에 가도 돼요. 왜냐면 돈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돈으로 하는 거니까. 네, 그리고 의사결정이 빠르잖아요. 그렇죠. 뭐 또 다른 5명밖에 없는데 뭐하러 또 집행기구를 또 만들어요. 본인들이 그냥 다 결정하면 되지. 네네. 그쵸. 그런데 이제 사단법인은 네.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중에 대표자 역할을 할 사람을 5명 아니면 10명 내외로 뽑아서 했을 때 그 멤버들이 또 그러한 리더십이 뭐 이렇게 네. 또 도와주는 팔로우도 잘 되면 네네. 일단은 사단법인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네.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한 번에 사단법인으로 가는 것보다 네네. 먼저 잘 운영되고 지금 네네. 아까 이제 우리가 우리 녹화하기 전에 한번 얘기했었던 무슨 네네. 협회 네. 있잖아요. 네. 그게 운영도 잘 되어 있다라고 하면 적절한 시점에 사단법인 넘어가셔도 좋고 네. 사단법인 넘어갔을 때 첫 번째 좋은 거는 먼저 공신력이 더 있어요. 그쵸. 등기부 등본에 네.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등기부 등본이 아니면 그냥 아까처럼 일반 단체는 고유분원증 하나밖에 없어요. 네. 네. 만약에 거기 역할을 어떤 이사님을 하신 분들은 네. 드러낼 방법이 없어. 그렇죠. 근데 이제 최소한 등기부 등본이라는 법인이라는 건 등기가 되어 있다라는 단체거든요. 네. 그러면 거기에 이사님들은 이름이 올라가져 있기 때문에 네. 좀 더 이제 자신이 뭔가 역할을 해야 되겠구나. 뭔가 이제 네네. 책임감도 생기겠죠. 네. 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기부금을 또 받으려고 하면 네. 최소한 법인이어야 그렇죠. 기부금 받기가 또 수월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기부금도 좀 받아야 될 것 같아. 네, 그래야 좀 운영이 조금 더. 네네. 이제 처음에는 네. 회원들의 돈으로 운영하지만 네. 너무 좀 척박하죠. 아우, 척박하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네. 어쨌든 남의 주머니에서 돈 나오면 네. 다 보고도 해야 되고, 그리고 설명 다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처음에 그 단계별로 제가 이제 단체를 운영하시는 거나 뭐 지금도 이제 문화협회 관련된 것도 이제 운영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처음에 이제 각 내부에서 전체 회원들을 그러니까 어떤 단체든 사람의 회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거든요. 네. 그거를 예전에는 이제 그 만약에 그 너무 많아지면 관리가 힘들다라고 하지만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건 그렇죠. 맞아요. 네네. 대신 그 중에서 대표자 역할을 이제 할 사람을 그 사람을 이사회로 하거나 이렇게 네네. 구축을 해놓으면 훨씬 더 좀 뭐 조직이 더 탄탄하게 되겠죠. 네네. 그런 다음에 네. 사단법인을 설립을 하고 나면 사단법인 설립되고 났을 때 그러면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잘 뭐 운영도 네네. 잘 하실 거고 네. 그리고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기부금 지정 기부금 단체라고 하거든요. 그걸 등록을 좀 받으신 네. 다음에 네네. 그러면 회원들이 회비 냈던 것들 그 전에는 네. 영수증을 처리도 안 되거나 아니면 소득공제도 어려워 네네.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은 그 사단법인 되기 전에는 소득공제가 안 되나요? 안 돼요. 기부금 못 대주나요? 네, 안 됩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그렇구나. 사실은 그냥 아니 근데 나가는 교회는
교회도 비영리 단체잖아. 네. 교회도 고유번호 쪽으로 움직이거든요. 근데 교회는 되는데? 우리나라는 교회는 예외입니다. 아. 교회는 예외로 네. 이건 법으로 해주었어요. 등록을 네네네. 그러니까 종교 단체라는 것만 인정이 되면 교회는 기부하게 되면 네네네. 이제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교회 네. 그러니까 조건이 있긴 해요. 네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모든 종교 단체가 다 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조건이 첫 번째가 그냥 어떤 땡땡땡 교회 이름으로 된 네네. 경우에는 그때는 가능은 하고요. 네네. 다만 종교법인으로 되어 있을 때가 더 명확하게 근거가 되긴 하는데 네네. 이게 법령에 뭐라 하냐 법인세법 시행령이 네. 있는데 네. 거기에 뭐라 되냐면 그러니까 교리를 전파하는 목적으로 하면서 네네. 그리고 문화, 체육, 관광부 소관으로 네. 사단법인이 되었을 때 이건 자동으로 돼요. 아. 그렇게 딱 두 가지만 조건만 네네, 갖추면. 네. 그래서 다시 설명하면 종교법인이 첫 번째로는 이제 아까처럼 교파로 되어 있는 네네. 경우에 고유번호증은 네. 헌금에 한해서는 자동으로 되고요. 헌금에 한해서 그게 아닌 경우에는 아. 대부분이 이제 종교법인으로 따로 받아야 돼요. 그리고 따로 받는데 교리를 전파하거나 그다음에 문체부 소관으로 등록되었을 때 이게 딱 맞아야 되더라고요. 아, 예를 들면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네. 교회에서 이렇게 우리 네. 헌금을 하잖아요. 네. 내가 내 돈을 헌금을 했어. 네. 이거는 다 기부금 영수증 쪄주잖아요. 근데 내가 회사에서 기부하고 싶어. 네,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안 된다는 네, 거잖아요. 법인은 안 돼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교회에다가 기부는 안 된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근데 탈세가 될 수 있어서 예를 들면 이런 거 되잖아요. 회사에서 그 사단법인에 이렇게 기부할 수 있지 않아요? 네, 그 사단법인이 기부를 하는데 네. 그 사단법인 반드시 지정기부 단체이어야 돼요. 안 되면 이 법인에게 5년 차 됐을 때 증여세가 나옵니다. 아. 보통 3년 차가 됐을 때 그러면 지정 기부 단체는 주로 어떤 데예요? 뭐 초록우산 이런 데 말하는 건가? 그러니까 조건이 생각보다 네. 그러니까 문구상으로 어려워 보이는데 네. 딱 그러니까 보통 이제 세 가지를 조건을 많이 얘기를 해요. 첫 번째 뭐냐면 불특정한 다수를 위해서 네. 공공의 이익을 네. 공익을 실현할 수 있는 단체면 되거든요. 그랬을 때 아까 농구협회를 네. 얘기했잖아요. 네네. 그 농구협회가 만약에 회원들을 위해서만 뭔가 활동을 한다라고 네. 하면 이건 공익성이 없다. 불특정한 다수가 아니다라고 봐요. 그게 기부금 아니라 못 받는 거네. 예. 그렇죠? 근데 이제 목적을 단체 정관에 이렇게 하는 거죠. 사실은 이제 형식적인 거일 수도 있는데 똑같긴 하지만 만약에 이 들어오는 돈을 가지고 농구인을 위한 뭔가 활동에 쓰인다라고 하면 스포츠를 키우고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네네. 한다라고 정관에 목적이 되어 있으면 네. 사실 거의 비슷하긴 하죠. 왜냐하면 회원들이 농구인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구나. 그래서 문구가 뭐라 되어 있냐면 지정기부 단체를 받기 위해서는 회원의 이익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어요. 야, 그러면은 회원자만 아니면 돼요. 우리 행정사님이 네. 우리나라 행정사가 많잖아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농구협회 네. 하는데 내가 기부금을 받는 단체로 만들고 싶어 우리 협회를. 근데 그냥 한번 그냥 하세요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걸 좀 알아야 되잖아요. 어떤 텍스트를. 그렇죠? 네. 텍스트가 그러니까 행정은 의외로 이제 문구 하나가 정말 그쵸. 많은 걸 다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어 하나에 따라 담당하는 주무부처도 달라지기도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처럼 저도 이제 행정사 업무를 하면서 비영리법인을 저희가 설립도 하고 저희가 이제 변경 관리도 해드리는데 비영리법인이 제일 어려운 게 아까처럼 의결하는 것들을 되게 어려워하세요. 사람들이 모이고 어떻게 해야 결정을 해야 하는지 그쵸. 이런 것들이 훈련을 첫 번째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예산이 없잖아요. 되게. 그렇죠. 예산이 그렇죠. 없으니까 예산을 어떻게 받아야 되지? 그리고 남들 봤더니 남들은 기부금을 받더래. 근데 보면 우리는 안 돼? 뭐 이런 거죠. 모르는 거야. 네. 그렇죠. 그렇게 하려면 기본적인 이 조건을 또 하나의 사단법인 설립할 때 뭔가 설립을 받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단체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아까처럼 고유번호증을 받거나 이런 행정적인 걸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행정사님이 여기 이런 거 행정사님한테 어떤 문의를 했을 때 행정사님이 이 단체는 이렇게 가면 좋겠구나라는 컨설팅을 하면서 해주시는 거. 네, 저는 해주시겠네요? 그렇게 해드립니다. 그래야지만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사람이 태어나는 뭐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처럼 이런 로드맵이 필요한 거죠. 네네. 딱 그리고 들어보면 아시죠? 네, 어떻게 그리고 가야 나서 될지. 대학교에 딱 입학을 해요. 네. 그리고 나서 이 대학교에 입학을 할 때 어느 전공을 할지를 제가 또 가이드도 가능한 거죠. 그러면
첫 번째로 어떻게 성장을 해야 되냐라고 네, 했을 네, 때 네. 먼저 단체를 먼저 해보시면서 네, 연습을 네. 해보는 거죠. 그쵸. 그리고 훈련이 되어 있고 어. 뭐 이렇게 사람들 회원들끼리 의사결정하는 네, 게 네. 잘 되어 있다라고 하면 사단법인을 넘어가시고 어. 사단법인을 설립을 하고 그다음에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런 다음에 그 이후에 예산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회비들도 낼 텐데 우리가 회비를 내는 것만으로는 하지 말고 이것도 영수증 써주라는 거죠. 네, 네, 그리고 네. 회원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회비를 받을 수 있도록 기부금, 지정기부금 단체. 네, 지금은 네. 이름이 바뀌었어요. 공익법인 등 네. 해가지고 여기도 등 나오네. 네. 그렇게 해서 지정기부금 네. 단체를 받아서 받은 다음에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네, 네. 왜냐하면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야 그렇죠. 되잖아요. 그 홍보하는 방법으로 기부금품 모집 등록이라는 걸 또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제가 잠깐만.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만 딱 끝내면 딱 가장 이제 프로세스가 대학교까지 딱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를 대학교 끝나면 아까처럼 이제 전공을 고르라 했잖아요. 그러면 아까처럼 이제 대표님은 여기 그러니까 그러면 외부에서 오는 것만 내가 그러면 계속 돈 받을 때까지 기다릴 거냐? 아니에요. 비영리법인들도 수익사업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많이 비영리법인들이 수익사업 하는 게 제일 좋은 게 민간 자격증. 자격증 발행을 이렇게 가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제가 또 하나를 자격증을 또 뭘 해야 되냐면 그러면 교육을 해야 되는 뭐 공간을 마련해야 되나. 그래서 평생교육원까지 만들어 놓으시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사람들한테 기부금도 받으시고 근데 기부금만으로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또 하나의 수익 사업도 같이 투트랙으로 같이 가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제 제가 제가 하고 있는 이제 단체, 이제 문학 단체에서 저희가 갖고 있는 프로세스 생각하는 게 근데 그 행정사님은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단법인 가지 말고 천천히 가라 이제 그런 거잖아요. 어쨌든 천천히 가는데 그래서 그 의결 기구도 만들어서 자꾸 한번 해보고 네네 말 그대로 그냥 회원들 모여놓고 회의도 한번 정식으로 해보고 그러라는 거잖아요. 의사결정도 좀 들어보고 네네 이제 그런 과정을 딱 거쳤어요. 거치고 난데 이제 이거는 아무 때나 해도 되나요? 그 협회에서 10,000원씩 자동으로 빠지는 거 그거를 모집하는 거는 그냥 우리 고유비용을 좀 갖고 있을 때 그냥 해도 되나요? 해도 되긴 하는데 실제 이제 법에서 뭐라고 돼? 기부금품 모집 등록법이라고 있는데 1,000만 원까지 이게 1,000만 원까지는 신고 안 하고도 해도 되는데 1,000만 원을 넘게 모집을 한다라고 하면 무조건 이 법에 저촉이 되고 이 법이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그래요? 무려 3천만, 그러니까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1,000만 원 기준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그러니까 딱 하필 모집을 했는데 1,000만 원이 넘었다. 그러면 못 받아. 이제 받으면 안 돼. 999만 원까지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요? 네. 법이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1,000만 원을 모집을, 그러니까 사람들의 선한 마음을, 이 선한 마음을 이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신고를 하라고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질문이, 우리 지금 어느새 그래도 나름의 7명이 시청을 하고 계신다네요. 7명이요? 야, 7명 대단하신 분이다. 혹시 보시는 분 중에서 비영리 법인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이 있으면 댓글을 좀 달아달라고 우리 감독님이 얘기를 해주시네요. 사실 지금 내가 궁금해가지고 우리끼리만 대화를 하고 있어서 제가 뭐 하나 설립하려고 내가 궁금해서 저만 질문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처럼 그냥 단체가 따로 그러니까 꼭 비영리 법인이 아니더라도 단체도 이렇게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해도 돼요. 그래서 등록을 미리 받아놓고 대신 한 번 등록을 받으면 귀찮은 게 뭐냐면 이거를 거의 한 3년 동안 계속 관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첫 번째가 먼저 내가 이걸 모집하겠습니다. 모집 등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1년 정도만 모집을 할 수 있어요. 기간이 무한정 모집을 할 수 없고 최대 기간 1년. 1년 동안 그러면 모집이 완료됐습니다 라고 해서 그 다음 연도 끝나는 다음 연도에 보고를 해야 돼. 그리고 나서 사용은 이거 바로 1년 만에 쓸 수도 있지만 뭐 바로 못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2년 동안 맥시멈 2년 동안 그 기간을 사용할 수 있게. 그리고 2년 동안 사용을 못했다라고 하면 못했다고 또 보고를 해야 돼. 그게 좀 귀찮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뭐 대략 한 2년 한 5개월 정도, 뭐 거의 한 3년 정도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제가 이제 땡땡 문학회를 이제 좀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일단 지금 뭐 고일번호증은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협회를 만들려고 하는데 협회를 일단은 그냥 협회까지는 그냥 고유번호증으로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협회 고유번호증 가능합니다. 그대로 하고 그리고 이제 요 상태에서
이제 우리 협회니까 회원들한테 회비 걷기 어렵잖아요. 네. 1년에 사실 10만 원인데 네. 회비 걷으려니까 힘들어. 그래서 저도 이제 저기 탈북자 돕는 거, 네. NGO 단체, 월드비전, 네. 그리고 제가 어떤 문학, 예술인들 모임 해가지고, 많이 하시는데? 나 많이 해요. 나 한 4-5개 네. 나가. 한 달에 10,000원씩 나가는 게. 네. 저는 원래 좀 이런 거 잘 해주는 편이에요. 네. 예. 하다 보니까 은근히 많아. 근데 생각하니까 나도 해야 될 것 같아. 우리도 해야 될 것 같아. 우리 협회, 우리 모임도. 하나가 네. 여기서 놓치는 게 네. 사실상 근데 지금 하나가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체가 그러면 바로 기부금품 모집할 수 있냐라고 했잖아요. 네. 할 수는 있는데 여기서 모순점이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부를 했잖아요. 네. 사람들이 얘기할 거 영수증 안 돼요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영수증을 쓰게 하려면 네. 결국 아까처럼 지정기부 단체를 받아야 돼요. 아, 지정기부 단체를 받으려면 네. 하필 법인이어야 돼. 그럼 못 하는 거네? 결국은. 그래서 결국은 영수증은 못 준다고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하면. 그래서 그게 가능한 게 구세군처럼 연말에만. 그런 거는 영수증을 누가 해달라고 하진 않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영수증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안에서만. 그러면 조금 한계가 있긴 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 하나의 세트로 가야 돼요. 그래서 단체가 법인이 되고 나서 법인이 되고 지정기부 단체가 되고 그리고 기부금품 모집 등록까지 요 세트가 쭉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지 않으면 결국은 뭐 운영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렇게 다이렉트로 그러니까 이게 내가 초등학교 학생이 학교, 대학교 갈 수 있냐고 갈 수도 있죠. 검정고시 보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가게 되었을 때 뭔가 좀 안 맞는 게 있어요. 뭐가. 그래서 루트를 이렇게 그렇죠. 가야 안 맞죠. 지정기부단체 그래가지고 근데 10,000원씩 나갔는데 영수증 끌어줘. 근데 영수증은 못 끌어주는데요? 그러면은 상대방이 뭐야 니네 뭐 그냥 이거 좀 니네들끼리 뭐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신기 쓰고 이럴 것 같아. 예외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방법이 있긴 해요. 그러나 그게 뭔가 불편함이 있어. 그게 그래서 예외적으로 그러면 꼭 법인이 사단법인이어야 되냐라고 하면 꼭 아니어도 되긴 했는데 이렇게 아닌 방법으로 갔더니 법인은 또 기부를 못 받아.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또 뭐 멀리 돌아가는 방법이 있긴 한데요. 저는 그거를 추천은 좀 드리진 않아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그냥 그러니까 원래 협회 사람의 단체는 사단법인으로 가고 사단법인 설립이 되면 지정기부 단체 아까처럼 공익법인 등이라는 그 이름으로 바뀐 걸로 받으시고 나서 그 다음에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하시면 이 루트가 딱 하나 틀이 잡혔잖아요. 그 자동이체되는 그거는 조금 이따 해라. 그런 거죠? 그렇게 한 다음에 세팅이 좀 되고 나면 이거를 좀 기간으로 따지면 뭐 제가 볼 때 1년이면 돼요. 어쨌든 생각하니까 어쨌든 회원들이 같이 모이고 회의도 계속 하고 그리고 뭔가 활동도 계속 하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면 또 이렇게 또 얘기가 또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너무 어렵다라고 하면 뭐 저희 행정사를 찾아주시면 제가 세트로 다 해드리고요. 그리고 요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수익사업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단법인 설립하자마자 설립되고 나서 바로 이제 자격증 등록 저희가 자격증 등록도 도와드리거든요. 등록도 해드리고 그리고 등록되고 나서 평생교육 시설 그래서 평생교육원을 따로 등록하는 것도 또 같이 갖추어지고 나면 나중에 기부금품 모집 등록이 다 완료될 때쯤 되면 평생교육원도 자격증도 다 완료가 되실 거예요. 사단법인 만드는데 돈 많이 들어요? 이가 뭐 조금 듭니다. 조금 들긴 하는데요. 사실 사단법인 손가락으로 한번 해보세요. 일단 이제 자세한 건 이제 따로 견적을 따로 안내를 드리고요. 그리고 사단법인은 원체 돈이 없다는 걸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이는 하진 않고 이래서 이제 아무튼 재단법인은 저희가 좀 해드려요. 왜냐하면 상속 문제나 그 증여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가 또 제가 세무 전문은 아니지만 해당하는 법령을 제가 알려는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재단법인은 좀 더 이제 금액이 좀 있고요. 사단법인은 뭐 저희가 무한정 해드리진 않지만 어쨌든 적정한 금액으로 제가 형평을 좀 봐드리고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사단법인도 많이 저희도 이제 사단법인 회원을 통해서 또 수임이 또 되더라고요. 그 있는 회원들을 통해서 어떤 이사님이 명함을 저한테 달라고 하시고 나도 이런 협회를 만들어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게 계속 뭐 다단계식으로 연결될 수 있는 좋은 그러면은 우리 사단법인 만들면서 저희 문학회 글 좀 쓰시잖아요. 그 수필로 등단을 하시고 우리 멤버가 되시면 우리 모임들 계속 나오시고 사실 그 협회 구성원이 되는 거는 저는 이제
지향을 하고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맞습니다. 그렇게 네. 하면 네. 제가 지금 이제 직간접적으로 네. 도와드리는 협회가 한 200개 되거든요. 그러면 전 망합니다. 왜냐면 회원이니까 그냥 무상으로 해달라고. 아니, 몸이 망하겠어. 그러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어떤 협회에 가입한 것도 좀 나왔거든요. 아, 저도요, 진짜, 이런 것도, 저도 그렇죠. 저희도 출판사인데, 이렇게, 이렇게 문학회, 저희가 회원들한테 책도 좀 많이 만들어드리고, 문학회 문예지도 만들어드리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절대 그 문학회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아요. 맞아요. 그래야 되긴 해요. 전 안 해.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런 경험이 한 번 있었어요. 내가 회원이 딱 되니까, 모든 게 내가 하는 게 당연한 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뭔가 내가 큰 이익을 본다 생각하니까, 아니, 내가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는 그래서 그 이후로 내가 어디 뭐 누가 책을 만들고 또 의뢰하잖아요. 그럼 내가 일을 다 해줄 수 있는데 나는 그 회에 가입은 안 한다. 그러니까 그 어떠한 일을 하는 것과 거기 구성원이 되는 건 분리가 돼야 되는 건 맞더라고요. 그래야 나도 이제 그러니까 편하게 좀 참여를 할 수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이제 차라리 무상으로 해주고 차라리 그게 마음 편하지. 그걸 돈 받기 애매하고 그 돈이 합당하진 않아. 실제적으로 더 깎아달라고 하지. 그래서 이제 일과 해당하는 건 분리가 되면서 뭐 저는 이제 저희 사무실에 이제 행정사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 사무직은 이제 전담해서 이제 맡을 아니, 제가 사람이 좀 말씀드리는 이제 거는 구성이 될 건데 회원 가입하라는 건 아니고 네. 글을 잘 쓰시잖아요. 글을 잘 잘 쓰니까. 쓴가요? 제가 잘 몰랐는데. 어쨌든 책도 내셨다 그래서. 저는 이제 수험책이라서 문제집을 내셨군요. 그렇죠. 저는 이제 그 자아 실현 뭐 이게 그런 스토리를 주로 많이 하시잖아요. 저희는 뭐 인문학 쪽으로 책을 내니까. 오늘은 소개할 책이 없네요. 준비가 안 됐네. 원래 이 타이밍에 원래 소개. 책 있어요? 어쩐지 혼자 혹시 감독님 혹시 저기 책 있는데 시집. 저기 이제 소녀의 성장이라고 맞나요? 소녀의 첫사랑. 소녀의 첫사랑. 저기 혹시 그 책 한 번만 감독님 한 번만 첫사랑. 건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녀의 첫사랑. 오늘 저한테 이제 특별히 선물해주시고 아까 유명 인사가 내신 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유명 인사 뭐 유명 인사죠 뭐. 체인자 시집에 혹시 여기 감독님 소녀의 첫사랑. 요 지금 서점 가면 볼 수 있는 책 아니에요? 인터넷 쳐도 많이 나와요. 아니 제가 이제 편집자님 덕분에 책을 정말 많이 선물 받아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체인자 시집에 소녀의 첫사랑 해가지고 지금 지금 잘 보이는구나. 이게 이렇게 보니까 왜 예쁜 분홍색이 분홍색으로 안 보이네? 아 그래요? 지금 너무 밝아서 그래요. 너무 밝아서 그러나? 너무 밝아서 그래요. 여기 이렇게 제가 세워놓고 이렇게 하고. 아니 제가 이 책은 좀 소개를 좀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소개 좀 해주세요. 이 책 보시면 딱 이제 이 제목이 딱 여시면 여기에 이제 잘 보인다. 저쪽 화면 보시면 돼요. 이게 한 박자들이에요. 저쪽 화면 오른쪽. 소녀의 첫사랑. 여기서 보시면 됩니다. 이게 그 제목이고요. 딱 펼쳤을 때 여기 이름이 최인자라고 되어 있죠. 이 사진 가까이 봐줄 수 있어요? 우리 저자 사진? 이게 줌이 더 될까요? 그렇구나. 안 되는구나. 아니요, 될 겁니다. 지금 이제 감독님이 자세히. 우리 감독님은 안 되는 게 없어요. 아마 감독님 얼굴을 여기다 대도 다 보일 것 같아요. 이 최인자 시집인데, 자세히 보시면 이분이 연예인 누구랑 닮았다 느끼실 거예요. 보이나요? 네. 맞히기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연예인 누구랑 닮았다 싶을 거예요. 그렇죠? 연예인 누구랑 닮았는데, 이제 제가 힌트만 드릴게요. 힌트만 드릴게요. 얘기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우리 최인자, 우리 시인님이 잘 드러내질 않더라고요. 잘 드러내질 않아서. 근데 최인자 스님이 드러내지 않는다고 해서 최인자 스님이 안 난 게 아니니까. 최인자 스님이 직접 나셨으니까. 잉태에서 세상에 일단 탄생시켰으니까. 힌트. 이분이 개그맨이에요. 따님이. 개그맨이고, 그리고, 첫자가 성이 김. 끝자가 민. 거의 다 알려주건데. 그러니까 이러고도 모르면 좀 그렇다. 김땡민. 여자 개그맨이라고 하십니다. 그분의 이제 어머님이시고. 그분의 어머니시죠. 최근에 남자친구도 개그맨인 걸로. 남자친구도 개그맨이죠. 최근에 좀 알려져. 많이 알려져 있는 분이죠. 공개 연애를 하고 있는. 김땡민의. 김땡민의 또 연인도 개그맨이십니다. 그렇죠. 근데 굉장히 시를 이쁘게 잘 쓰요. 근데 우리 이 시인님이 시도 잘 쓰시면 그림도 잘 그려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왕 여기 있는 거 시 한 편 읽어도 될까요? 네. 그럼요. 그럼요.
이거 좀 감동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래도 이왕이면은 봤으니까 소녀의 첫사랑 제목에 있는 시 하나 읽어볼게요. 네. 제가 또 한 목소리 한다는 얘기를 듣긴 했지만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제목. 아, 참 혹시 이거 나갈 때 음악 네. 깔아줄 수 있나요? 감독님? 우리 안 되나요? 감독님은 아, 이거 즉흥적으로 해서 네, 너무 안 된답니다. 우리 감독님은 이 결정적일 때 들어주질 않아요. 네. 네. 일단 어려움, 네. 네, 일단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 제목, 소녀의 첫사랑. 15살 해맑은 소녀, 어느 여름날 동틀 무렵, 비몽사몽 아련히 다가오는 빗소리, 달콤한 낭만을 부르는 세레나데. 올방졸망 동그라미에 그리며 저며오는 가슴에 뿌리를 내리고, 하얀 엽에 가만히 물들이며 비와 소녀는 첫사랑에 빠진다. 풍요와 여유의 시공간 아침마당, 품이 넓은 항아리 빚어내고 마음은 가지런히 빗속을 걷고 있다. 어때요? 잘 안 들렸죠? 네. 아니 제가 배경음악 깔려고 했더니 그게 집중하다. 시가 짧습니다. 시가 짧아요. 배경음악 그러게 짧은. 모든 인생은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아, 제가 배경음악 깔려고 네. 정작 엉뚱한 걸 했네요. 요즘 뭐 시도 좋고요. 네. 네, 그림도 잘 그리고 그래서 요즘에 굉장히 반응이 좋은 시집입니다. 이거 제가 선물로 이제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 지금 도서출판 등에서 나온 책입니다. 네. 그래서 도서출판 등이고 일단 이거 찾으려면 서점에서 네. 가면 되나요? 교보증권이나 그냥 교보증권이요? 네, 네. 교보문고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교보문고. 네. 교보문고. 모든 게 네, 제가 행정적으로. 네, 제가 네. 여의도에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여의도에 네. 그래서 증권회사 말하지. 네. 그리고 이제 용품문고도 있을 것 같은데. 다 있죠. 인터넷 치면은 많이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인터넷에 소녀의 첫사랑, 그다음에 네, 체인자 체인자 시집으로 네. 하시면 되고 이제 유명 여자 개그맨 김땡민 네, 어머님이 대신. 직접 네. 쓰셨다고 하니까요. 네. 한번 뭐 구입하셨다가 아마 김땡민 개그맨 여자 개그맨을 만났었을 네. 때 사인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아, 그럼요. 아 근데 네. 어떻게 아시게 되었을까요? 아, 제가 제가 이제 문학회 활동하잖아요. 그리고 네. 제가 하는 문학회 모임에 같은 동인이에요. 저랑 같이 활동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같이 활동하는 요 모임에 문학회를 이제 앞으로 협회도 만들고 이제 그럴 계획을 좀 갖고 있죠. 아, 네. 그러시구나. 네. 그러게요. 저도 보면 의외로 우리 책 만드는 여자의 책녀. 네, 책녀. 네. 유편집장님 열을 잘해야 돼, 열을. 이거 잘못하면 너무 세속적으로 들려. 알겠습니다. 네, 책녀. 네. 네. 책녀 유편집장님하고 저랑 고객이 많이 겹치세요. 그래서 저희도 행정사 업무의 한 50%는 비영리 단체, 그렇죠. 비영리 네. 재단이 네. 저희가 이제 고객이 많은데 저희랑 많이 앞으로 그러니까요. 이제 미팅도 많이 네. 하면서 얘기를 네. 많이 나누면 네. 그래도 저희가 하는 행사 있을 때 우리 편집장님을 좀 모셔서 네. 제 고객분에게도 소개를 해주면 네. 좀 좋을 것 같고 반대로 이제 네. 편집장님 행사할 때 오시면 좋죠. 네, 저도 이제 네네. 참여를 하고 네. 보통 이제 아마 편집장님이 하는 행사에서는 재단법인보다 사단법인 쪽을 그렇죠. 연결해 주시면 제가 가서 네. 명함 돌리고 네. 저도 홍보가 되지 않을까. 그럼요. 네. 저도 이제 저는 문학회 모임이니까 네. 문학회 모임에 오시는 분들이 다들 어떤 협회나 네, 맞아요. 그런 문학회나 네. 이런 데 소속돼 있는 분들이라 네. 이런 분들이 뭔가 이렇게 앞으로 더 나아갈 방향을 또 많이 찾아요. 맞아요. 예.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이드도 그렇죠. 좀 해드릴 네. 거고요. 그렇게 하고 한번 음. 저희랑 이제 뭐 인연을 맺었던 곳에서는 네, 대부분이 네. 다 쭉 해주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고객도 많이 이제 그리고 계속 꾸준하게 계속 네, 찾고 네. 계셔가지고 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행정사님이 뭐 케어해 주시면은 네. 다 문제 없이 진행되죠?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네. 10월에 제가 조금 적극적으로 한번 네. 우리 문학회를 네. 좀 개편해 볼 계획을 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이제 잠깐 얘기 살짝 나왔던 게 네. 평생교육원 얘기도 네네. 하는데 지금 혹시 지금 문학회에서도 자격증을 준비하시나요? 그럼요. 저희가 이제 문학회에서 네. 문학회에서 일단은 이거를 사실 왜 평생교육원 자격증을 생각하냐면요. 네. 이 문학회를 통해서 이렇게 시인이 되신 분들, 네. 뭐 수필가가 되신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네. 근데 이런 분들에게 조금 더 이렇게 활동 영역을 넓혀주고 싶은 거예요. 네. 근데 그냥 나 시인입니다라고 하기엔 좀 약간 부족하잖아요. 네. 뭔가 진빅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뭔가 시인으로서 강사 자격증도 좀 주고 싶고 네. 그러면은
강사 자격증이 있으면 어떻게 동네 문화센터 가서라도 네. 내가 시창작도 강의할 수 있잖아요. 네. 그냥 이왕에 그냥 예를 들면 우리 소녀의 첫사랑 최인자 시인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그 시집도 냈고 시인으로 등단도 했고 다 했지만 어디 가서 뭐 동네에서 누굴 가리킨다고 했을 때 네. 그래도 내가 시창작 강사 자격증이 있어라고 해가지고 가리키는 거랑 그냥 나 시인이야 하고 가리키는 거랑 좀 다르니까. 여기서 제가 네. 약간 좀 뜬금없는 질문이겠지만 네네. 만약에 무슨 아까처럼 문학협회 이름으로 소설가 네. 아니면 시인 네. 이런 자격증을 발급해 준다라고 했을 때 약간 거부감이 있을까요? 아니, 요거는 자유형일까요? 그거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네. 시인이나 소설가는 수필가는 등단을 하는 거고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강의할 수 있는 거. 시창작 강의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네, 시창작을 강의할 수 있다든가 수필 창작을 강의하는 지도사. 네. 시창작 강의 지도사, 수필 창작 지도 강의사. 그런 강사의 자격을 주는 걸 만들어주고 싶은 거죠. 만약에 근데 책을 등단하면서 자격증도 같이 부여가 될 수 있다면 그러니까 시인으로 이제 등단이 되는 거예요. 시인으로 네. 등단이 되는 건데 등단. 시인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차별화를 주려면 네. 나 똑같은 시인인데 네. 나는 시창작 자격증을 갖고 있어. 강사 자격증을. 네. 근데 이 사람은 그냥 시인으로 등단만 했어. 네. 이건 내가 잘 써서 등단한 거고 나는 가르칠 수 있는 가르칠 수 툴을 있는 배운 거고 그러니까 또 배운 거고. 똑같은 시인 중에서 그렇죠. 좀 더 차별화된 시인을 그렇죠. 한번 네. 협회에서 조금 이제 구축을 해보려고 그렇죠.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문화센터에서 네. 그 문화센터에서 시를 강의하는 뭐 하나 열었어요. 네. 시창작 강의를 열었어. 네. 열었는데 똑같은 사람이 지원을 했어요. 여기 행정선생님도 시인이고 나도 시인이야. 네. 근데 딱 지원을 했는데 나는 하나가 더 있네. 시창작 강사 자격증이 하나 더 있네 내가. 네. 그러면 나를 뽑겠죠. 이제 그런 차원. 알겠습니다. 오, 괜찮은 것 같은데요? 괜찮아요? 그러면 이름을 일단 첫 번째 생각하시는 게 무슨 이름이라고? 생활 아니 이거 하면 안 돼. 안 돼? 이거 준비되면 알겠습니다. 왜냐면 이거 도용당할 것 같아. 알겠습니다. 이거 왜냐면 이거 너무 이름이 좋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그 보통 자격증 발급하는데 네. 기간이 조금 소요가 돼요. 네, 보통 3개월에서 한 4개월 정도 네, 네, 소요가 네. 되거든요. 네, 네. 저희가 지금 최근에 저희가 이제 다른 이제 그 네. 둘라 관련된 협회라는 거 제가 도와드린 저희 다른 대표님이 계시는데 둘라라는 표현이 검색해 보니까 그러니까 여성의 그 출산을 도와주는 조력자를 이게 뭐 다른 이게 어디 다른 외국에 있는 그 표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표현이 둘라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우리나라도 이제 예전에 조선시대 때부터 그러니까 우리 산파라고 하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이게 산파의 역할이 생각보다 여성의 심리를 도와주는 그리고 출산을 할 때 옆에서 계속 말을 하면서 도와주는 역할 조력자이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러면서 그 되게 아이가 출산할 때 여기에 이제 이게 아이가 잘 스트레스 안 받고 나와야 이게 뇌도 건강해진다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알고 있는 뇌 연구하는 뇌 연구. 박준석 대표님이 이렇게 협회를 만드시면서 또 관련된 이게 자격증을 저희한테 문의를 주셔서 제가 이제 협회를 만들어 드렸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음 단계로 아까처럼 이거 자격증만 만든다는 게 끝이 아니잖아요. 그쵸. 이제 발급을 해주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두 종류예요. 학원을 설립하거나 평생교육원 아니면 평생교육 시설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등록을 보통 신고라고 하는데 그렇게 신고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학원은 약간 그 제한적으로만 학원을 설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학원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학원은 보통 이제 중고등학생들에게 있는 정규 과목이거나 아니면 자격증, 성인 자격증에 한해서만 학원이 설립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다른 건데 이게 판례도 하나 있는데 댄스 스포츠 있잖아요. 요거는 학원으로 설립을 신청했더니 반려됐어요. 거부됐어요. 댄스 스포츠는 성인들이 받을 수 있는 자격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성인들이 생각하는, 성인들이 할 수 있는 이거는 그래서 학원을 설립하는 게 아니라 교육원처럼 교육원으로 신청을 해야 돼요. 평생 교육원처럼. 네, 그렇게 신청을 해야 되더라고요. 네. 그러면 댄스 학원은 없는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명칭이 학원이라는 명칭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댄스 아카데미 이렇게 가거나. 그래서 아카데미라고 써있구나. 학원으로 등재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성인 교육으로 넘어가거나 이게
약간 이제 법에서 네. 댄스 이게 물음표가 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보통 이제 교육할 수 있는 공간이 네. 10명을 기준으로 해서 한 번에 교육할 수 있는 게 제한돼 있어요. 10명 이하는 가능은 하고요. 그래서 10명 이상을 하려면 아까처럼 학원 아니면 네. 평생교육원으로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10명 이하로 하면 수익성이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0명 이상을 하려면 둘 중에 하나, 학원이나 평생교육원으로 이렇게 등재를 이렇게 이게 신고를 하시면 되고, 평생교육원의 종류는 또 다시 나눠집니다. 보통 4가지로 나눠지는데, 보통 원격,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교육하거나 아니면 이제 사업장 부설이라 해서 대형 대기업에서 보통 자기 사내 교육하려고 하잖아요. 사내 교육. 그럴 때 사업장 부설 아니면 시민단체 부설이라고 해서, 시민단체는 그러니까 비영리 단체에서 하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요건이 너무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보통 뭐 UN 아니면 뭔가 이제 말 그대로 어떤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을 위한 그런 정말 그 조건이 너무 까다롭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건을 갖추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제일 많이 하는 게 언론사 부설. 언론사 부설? 네, 그러면 지금 문학협회를 나중에 만드시게 되면 언론사 부설로 그래서 인터넷 신문사도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인터넷 신문사를 만드시거나 그 부설 안에 평생교육원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방법이죠. 그러면 우리가 쭉 얘기했던 단체에 대한 기본, 그러니까 옷을 입는 방법이죠. 그렇죠. 옷을 입는 방법으로는 사단법인으로 진행을 하시다가 나중에 지정기금단체 그리고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하셔가지고 기본 베이스를 갖춰놓고 이제 옷을 입었으니까 이제 나들이 가야 되죠. 어디로 갈 거냐라고 했을 때 내가 그냥 수익사업을 민간 자격증을 하겠다라고 하면 자격증 등록도 하시고 자격증 등록과 함께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아까 3, 4개월. 그러면 평생교육원 시설을 진행을 같이 하시는 거죠. 자격증을 신청하려면 3개월 정도 있다가 나와요? 네, 3, 4개월이 좀 걸려요. 3, 4개월? 네. 그게 생각보다 좀 오래 걸리더라고요. 왜냐면 접수를 받는 곳과 허가를 해주는 곳이 달라요, 기관이. 그렇구나. 네, 그러다 보니까 접수를 한 번에 일괄로 받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걸 해당하는 부처에 보내요. 만약에 아까 이름이 이제 안 나왔는데 대략 뭐 문학 관련된 거면 문체부로 가겠죠. 그럼 문체부로 보내고 나서 문체부에서 어느 부처로, 그러니까 어느 사업부로 또 연결을 할 거고, 거기서 검토가 끝나면 다시 또 이렇게 와요. 네. 그래서 그 이름이 옛날에는 이제 민간 자격 정보 서비스 해가지고 검색해보면 나오는데, 그걸 인력개발원이라고 해서 거기서 같이 해요. 거기도 공공기관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받았다가 다시 부처로 보내고, 부처에서 검토가 끝나고 다시 여기로 오는데, 그래서 3, 4개월이 걸리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어쨌든 보니까 요즘 인프라도 중요한 것 같아요. 최대한 사람을 좀 모아놓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좀 10월 달에 한번 문학회를 조금 약간 시스템화 시켜보려고. 그래서 그 문학회 이름으로 행사도 좀 하고, 그리고 좀 좋은 일도 좀 하고, 그렇게 할 계획을 좀 갖고 있어요. 아니,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조금 협회를 좀 만들어 보거나 좀 잘 관리를 원한다라고 하면 제가 이렇게 도와드리면서 루트를 좀 잡아드리잖아요. 그리고 잘 갖추어져 있다라고 하면 잘 갖춰져 있다는 홍보가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 책 만드는 여자 책녀가 이거 발음 잘해야 돼. 책녀 유편집장이 좀 이렇게 나타나셔가지고 책을 간행물을 좀 만들어가지고 간행물이 정확하게 뭐예요, 근데? 간행물이 뭐냐는 거야. 질문이 간행물이 뭐냐는 뜻이 아니면은 어떤 간행물을 만들어 주시잖아요. 지금 협회에서도 정기적으로 간행물 이름이 뭐냐고? 간행물을 이제 원래 오늘 제목이 우리가 이제 비영리법인을 만나면 우리 두 사람을 만나면 게임 끝이라고 그렇게 해놨거든요. 그러면 저는 기본적인 뼈대를 잡아드리는 걸 제 역할로 하는데 말 그대로 이 협회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뭘 하는 홍보는 저희가 하진 않거든요. 그 홍보는 우리 유편집장이 도와줄 수 있잖아요. 어떻게 홍보를 하는지는 유편집장님이 간행물이라는 걸로 도와드린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뭐 예로 뭐 지금도 만약에 여기 협회에서 만약 지금은 이제 일도 하시면서 사실 구성원인데 일도 하시잖아요. 그러면 협회에서 어떠한 걸로 보통 이렇게 홍보를 해주는지. 보통 이제 제가 우리 문학회 말고 다른 데도 협회들이 막 있잖아요. 근데 협회들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서비스가 협회는 회지를 만드는 게 굉장히 많아요. 협회 회원들을 위해서 간행물이라는 게 이거잖아요.
2개월에 한 번 나올 거냐, 4개월에 한 번 나올 거냐, 이걸 정기적으로 나오는 걸 그렇죠. 간행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제 예를 들면은 우리가 모든 협회마다 뭐 이름들이 있잖아요. 네. 이름을 가지고 책을 만들거나 뭐 간행물을 만들어내잖아요. 네. 그럴 때 이제 제가 저희 출판사가 그런 걸 좀 많이 도와드려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게 뭐 한민족 동북아라는 그 단체가 사단법인 단체가 있는데 네. 거기가 요즘에 3개월에 한 번씩 책을 만들어요. 예. 그러면 이제 저기 그 만드는 분이랑 같이 제가 기획도 해드리고 네. 그리고 어떤 간행물은 구색을 맞춰야 되거든요. 네, 네, 그 네. 잡지 형태니까.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봤을 때 여기는 이런 코너가 하나 더 있으면 좋겠다. 네. 이 코너는 너무 좀 지루하다. 이 코너의 텍스트가 너무 길다. 네. 이제 그런 걸 정리해드리면서 제가 이제 잡지를 오래 만들었으니까 그런 네. 거를 서비스를 해드리죠.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요 코너는 법률 코너가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여기 회원들이 다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러면 제가 아는 또 변호사가 많잖아요. 네, 네. 또 글 쓰는 변호사가 많아요. 그럼 변호사님 제가 그 청탁해가지고 글도 쓰게 하고 어떤 경우는 원고료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원고료가 네. 있으면 원고료도 받게 해드리고 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그런 뭐 동북아라는 간행물 만드는 게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문화재단에서 지난번에 시작을 했는데 이제 한번 하다가 멈췄는데 이제 예산이 없어가지고 네. 모 문화단체에서 청년예술이라는 간행물을 만들었어요. 그때 이제 참가로 만들 때 제가 이런 경험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간행물에 뭐 섹션 같은 거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터뷰 코너를 어떻게 해야 될지, 탐방 코너를 뭘로 할지, 예술가 조명을 어떻게 할지, 청년 예술의 특징을 어떻게 잡아서 코너를 만들지,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회의를 해서 네. 컨텐츠를 만들어주고 책까지 만들어주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되게 보면 어려움이 예산 때문에 어렵긴 하지만 네. 홍보가 되어야 네, 맞습니다. 회원들도 돈을 그렇죠. 더 내잖아요. 네. 그리고 회원들이 네. 어떠한 결과물을 보아야 네. 협회가 그렇죠. 이런 일을 했구나. 맞아요. 그걸 알 수 있기 맞아요. 때문에 우리 이제 책 만드는 여자 네. 책녀분께서 만들 수 있는 게 이러한 네. 정기적으로 해줄 수 있는 소식지를 그렇죠. 통해서 협회 활동을 알릴 네. 수가 있고. 네. 근데 제가 지금 요새 인터넷으로도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네, 있는데 네. 이게 꼭 옛날에 지금 제가 느끼는 게 책으로만 꼭 볼 수 있는 건지.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그 네. 회원들 같은 경우에 사실은 아직까지는 네. 종이로 돼 있는 걸 원하는 사람이 많아요.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요? 사실. 네. 일부분은 이런 거죠. 세상에 이런 거예요. 과거에 뭐 회원들이 한 500명인데 네. 한 1000부 만들었어. 그럼 그렇게 안 해요, 요즘에는. 네, 네. 그냥 500명, 500권만 만들어. 그리고 나머지는 인터넷으로 봐.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죠. 네. 종이책을 좀 줄이는 거지 아예 안 만들지는 않아요. 아, 그렇구나. 네. 그러면 이제 투트랙으로 가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라디오가 뭐 텔레비전 생겼다고 라디오 안 듣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네요. 똑같네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요즘에 누가 종이책 보냐고 하지만 사실 종이책을 전에는 막 뿌리다시피 했던 걸 그런 걸 줄인 것 뿐이지 투트랙으로 다 나오고 있어요. 그러게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회원분 중에 어떤 네. 특별한 공로상이 있거나 그렇죠. 뭔가 기리고자 하는 분이 네. 그 책이 실려져 있다라고 네. 하면 그 당사자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근데 인터넷에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그렇죠. 보면 묻힐 수가 있는데 그렇죠. 이제 나름의 보관을 하면서 네. 뭐 누군가에게 또 선물로 그렇죠. 주고자 우리가 하시는 흔히 분도 말하는 있다라고 그 하면. 브랜딩이라고 하잖아요. 네. 브랜딩이 되는 거는 오프라인으로 눈에 보여야 브랜딩이 되거든요. 네. 온라인상에서는 브랜딩이 좀 약해요. 네. 예, 그러니까 좋다라는 평은 받을 수 있지만 사실 이렇게 감동을 해야지만 이 사람이 브랜딩이 되잖아요. 네. 아는 것까지는 온라인으로 돼도 감동을 받고 이 사람을 지지하기까지는 오프라인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아까 우리 그 협회 이름으로도 그 언론사 인터넷 신문을 만들 수 있다 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했을 때 서로 시너지가 또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간행물로도 나오면서 네. 또 하나의 또 신문에 그렇죠. 어떤 뭔가 이제 네. 아이템으로도 네, 실릴 네. 수가 있다라고 하면 네, 제가 네. 볼 때는 이제 두 가지를 이제 우리 대표님이 또 네. 전체적 컨텐츠를 또 도와주신다라고 아우, 하면 네. 제가 볼 때는 비영리 단체에서 뭔가 소식을 전하고자 한다. 네. 그러니까 형식을 원하신다라고 하면 네. 제가 도와드릴 그렇죠. 거고 내시를 필요로 한다라고 하면 우리 책 만드는 네. 여자 책녀에게 네. 유편집장님께 전달해 주시면 될 것 그런 같습니다. 경우 되게 많아요. 네. 비영리 단체에서 네. 우리가 뭐 여기 폐지가 필요하다. 네. 그리고 간행물이 필요하다. 네. 인터넷 신문을 만들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 제가 굉장히 코멘트도 많이 해드리고 같이 작업도 해드리고 네, 제가 좀 뭐 많이 경험이 좀 있다 보니까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사업 얘기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55분 정도 이제 네. 어느새 시간이 네. 금방 흘러가네요. 야, 이거 뭐 내 홍보할 때 딱 되니까 또 시간이 막 잘리네 이거. 작전 아니에요, 작전? 이거? 이제 이 시점에서 우리 또 한번 책 한번 또 홍보를 네. 해야 됩니다. 아유. 우리 이제 딱 30분 네. 딱 되면 우리 이제 네. 우리 유정숙 편집장님께서 하시는 업이 따로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저희 이제 행정사 비영리법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요 책에 소녀의 첫사랑이라는 책이 지금 이제 연애 그 개그맨 여자 개그맨 김땡민 김땡민의 어머님이 네네. 만드신 최인호 네, 최인자. 죄송합니다. 최인자 네. 이제 작가님이 네. 만드신 책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소녀의 책사랑 네. 지금 시간이 그래도 하나 더 또 읽어주면 아우, 좋을 것 같은데 네. 아까 조금 이번에 좀 기다만 듣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이렇게 읽어도 네. 사람들 큰 반응 없을 것 같아. 없어요? 그냥 좀 수다나 좀 더 떨다가. 알겠습니다. 아 지금 네. 이제 보면 네. 이제 사이사이 사진도 이렇게 조금 네. 하시면서 아주 예. 이뻐요. 아주 좋은 책이에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어쨌든 우리가 그 네. 사람들이 이제 시를 읽어야 되지 않겠어요? 네. 네, 시를 읽어서 좀 풍성하게 사셔야 되니까 우리 저기 행 여사님도 어떻게 시 한 편 써보시는 건 아니, 네. 그거는 좀 너무 어려운 부탁인 것 같습니다. 그러신가요? 네네. 아니 이 네네. 책을 여기 문학회에 계시는 분이 최인자님이 다 쓰신 거 혼자서? 그럼요. 이게 책 제가 봐도 대충 대략 봐도 네. 한 100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아우 그럼요. 와, 이 책, 네. 이 시를 다 네. 쓰신 거라고요? 그리고 이 시 근데 이게 이 시를 다 썼는데요. 이분이 이 시를 쓰기까지 네. 제가 볼 때는 한 7, 8년 걸렸어요. 왜냐면 와. 제가 뵌 것만 해도 한 4, 5년 됐으니까 거의 한 5, 6년 된 거. 코로나 전에 코로나 기준으로 하면 7, 8년 전 얘기네요. 예, 우리 최인자 시인님이랑 우리 청도에 네. 학술대도 같이 가고 그랬는데. 오늘 일단 요거 지금 네. 문학회에서 지금 문학회 이사님이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문학회에 네네. 최인자 이사님이 만든 책을 지금 도서출판 등에서 이렇게 책으로 엮은 이제 엮은 여자 네. 엮는 여자 책 만드는 여자 유편집자님께서 만들어 주신 책녀 영녀 뭐 근데 약간 단어가 약간 고풍스럽다. 책녀 영녀. 네. 알겠습니다. 제 또 전공이 고전문학이잖아요. 아 그렇죠. 네. 맞아요. 네. 오늘 이제 유정수 편집장님 오셔가지고 책 얘기도 하면서 그리고 이제 비영리 단체 그리고 특히 사단법인 설립을 했을 때 왜 만들어야 되나 그리고 사단법인이 되게 어려워하거든요. 네.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 돈을 예산을 만드는 방법으로 네네. 지정기금 단체를 통해서 외부에서 네네. 후원금을 받고 네. 영수증도 써주고 그러니까요. 그걸로 너무 부족해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방법으로 기부금품 모집 네. 등록을 하시면 네. 되는데 나중에 한 번은 기부금품 모집 등록에 대한 얘기를 네. 한 번 더 자세히 할 수 그러니까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고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운영이 어려우니까 네, 수익 사업을 그렇죠.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자격증 발급을 또 네, 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단법인으로 자격증 발급을 하면서 평생교육원도 네, 같이 네. 이렇게 네. 투트랙으로 운영을 하시면서 기본 뼈대를 갖춘 다음에 네. 우리 유정수 편집장님을 통해서 네. 사단법인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네. 이거를 간행물로 정기적으로 뭐 2달이든 석 달이든 이걸 잘 책으로 잘 만들고 지금도 온라인뿐만이 아니라 오프라인은 이 책으로 눈으로 보이는 책으로 또 좀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럼요. 네, 그렇게 해서 책으로도 좀 만들어서 간행물로 홍보도 하시면서 네. 회지를 협회 회지를 또 하면 되는데 뭐 협회 이름으로도 이렇게 무슨 교보문고에서도 또 나오기도 하나요? 근데 모든 책은요 바코드만 있으면 서점에서 다 받아요. 바코드만 있으면 다 나와요? 바코드하고 가격만 있으면. 네. 그러면 다 받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 협회들도요 책 내면 다 그 교보문고나 일반 서점에 다 내보내요. 우리끼리 보면 아까우니까.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일부러 저희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럼 일부러 제가 또 그렇게도 유도해요. 이렇게 아깝게 만들었는데 아니 본인 소식을 본인들끼리만 볼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네요. 예를 들어서 농구협회에서 개간 이거를 뭐 간행물을 1년에 한 2번 나오는데 좋은 소식이 많아 스토리가. 그러면 본인들끼리만 안 봐도 돼요. 서점에 내보내서 같이 보면 더 좋죠. 그러네요. 그렇게 하고 거기 실리는 사람도 더 자부심이 있고 자기 얼굴 보려고 또 가족들을 홍보하려고 그리고 또 본인이 협회 수익도 생기겠네. 그렇죠. 그러네. 어제 농구 협회에서 나오는 1년에 2번 그 간행물이 나오는데 그 책 이름이 농지야 예를 들어서. 근데
인터넷 치니까 농지하니까 딱 표지가 나와. 일단 어느새 시간이 네. 이게 갑자기 재밌는 얘기가 딱 나는데 그러니까. 명칭이 너무 농지. 재밌습니다. 동지. 그 농지가 조금 더 가면 동지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우리 유 편집장님 모시고 그러니까요. 간행물 네네. 얘기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네네. 간행물 한번 샘플을 몇 개 가져오면 가져올게요.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네, 다음에는 가져와야 되겠다. 간행물, 그러니까 네. 이 책도 네. 소식을 전해주셔서 너무 좋은데 네. 간행물도 한번 많아요. 가져오셔가지고 간행물 가져올 거. 우리 또 다음에 한번 네. 이제 2편으로 한번 네. 이렇게 간행물과 그다음에 저희가 또 하는 이렇게 지정기부단체 네. 아니면 네.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또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완전히 하겠습니다. 거의 홍보되겠는데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마지막으로 한번 오늘 소감 한번 짧게 한번 얘기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사실 제가 오늘 모든 대화가 사실 제가 궁금한 얘기를 여쭤본 거예요. 네.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이제 계획했던 거를 빨리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찾아봐야 되겠다. 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좀 더 구체화된 것 같아서 너무 좋고요. 네. 그리고 약간 뭐랄까 문학 단체의 그 다음에 이렇게 어떤 이런 프로세스 설명은 내가 해줄 것 같아. 네네네. 그래도 되시죠. 네. 나를 알바생으로 써가지고. 네. 그리고 한번 나중에 아시는 협회에 저를 초대를 해주시면 그럼 좋을 것 그분들을 같아요. 대상으로 네네네. 제가 이제 그렇죠. 프레젠테이션도 네네. 가능하니까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는 가이드를 하셔도 받을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다음에 우리 협회 행사 있을 때 오셔서 네. 잠깐 광고 시간 드리면 알겠습니다. 혹시 제가 요런 서비스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하면 그때 그럼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네네. 서로 이제 같이 그렇죠. 스파크가 튈 것 같습니다. 그럼요. 네. 좋습니다. 오늘 이제 귀한 시간 내주신 책 만드는 여자의 책녀 유정수 편집자님을 모시고 오늘 이제 기부금품, 그러니까 협회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협회에 대한 비영리법인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 협회를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간행물을 우리 유정수 편집자님이 만들어 주신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 이제 유정수 편집자님과의 또 협업 얘기도 나중에 한 번 더 얘기하는 걸로 하고 오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